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루미늄 컨덴서 만드는 삼형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마 알루미늄을 봤었는데 그때 알루미늄 박이 컨덴서에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보는 김에 한번 보는 거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가치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회사고 이베스트의 정홍식 연구원이 쿨타임만 차면은 레포트를 쏟아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명 삼형전자, 1968년도에 설립이 돼서 76년도에 코스피에 상장한 오래된 회사입니다. 최대 주주는 일본 케미콘으로 33%를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본 회사와 합작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들의 기술과 자금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내 주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준 회장이 15% 보유 중입니다. 88년도부터 이분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국내 경영을 하고 있죠. 이분이 이모저모로 나름 시끄러운 이슈들을 끌고 다니는 분인데 최근에 이 지분을 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려 이제 임원회의에서 형 지분 판다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사가느냐가 향후 너들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정황상 최대 주주인 일본 케미콘이 사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본 회사가 컨덴서라는 핵심 부품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시끄러울 수는 있겠죠. 참고로 일본 케미콘이라는 회사는 일본 최초의 전해 캐패시터를 만든 업체예요. 과거 자료 기준으로 일본 점유율의 33%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알루미늄 컨덴서 쪽은 1등인 회사입니다. 컨덴서, 캐패시터, 커패시터 다 같은 말인데 전기를 압축하는 기기 혹은 전기 용량을 만들어주는 기기라는 뜻입니다. 전하를 모으고 방출하면서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역할이죠. 이것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MLCC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적층 세라믹 컨덴서죠. 많은 것들이 이야기가 되지만은 알루미늄 전해 컨덴서 같은 경우가 좀 일반적이죠. 이게 소형화하기 쉽고 고용량인데 가격은 싸고 그런 측면 때문에 민간용으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대강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걸 세부적으로 뜯어봤을 때는 이제 양극에 음극, 그리고 전해질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 둘려가지고 붙인 다음에 리드선을 밖으로 빼는 이런 구조인 거죠. 여기서 양극 쪽이 이제 알루미늄이고 이런 형태가 이제 접어지는 겁니다. 삼형전자의 주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부분 한 8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소재를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KDK, NCC 다 일본계 회사들이죠. 이런 원재료를 컨덴서로 만들어서 전자제품 회사에 팔게 되는데 국내 기준으로 전방이야 뻔하겠습니다. 삼성, LG, 현대 이런 쪽이고 진짜 옛날 기준으로 자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삼성과 LG가 과반을 차지했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컨덴서 용도 같은 경우에는 통신 20%, 컴퓨터 20%, 자동차 대략 20%, AV, 야동 아닙니다. 오디오 앤 비디오 15%. 이게 사실상 대부분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 메인은 디지털 가전하고 생활 가전 이쪽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장, 자동차 쪽이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그림 따라가는지는 추후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내 전해 컨덴서 업계 같은 경우에는 동사랑 사마전기가 관련 업체인데요. 나머지 동남아랑 중국계 제품들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은 두 놈 다 우리 시장 점유율에 대한 조사 없다. 우리 점유율 우리도 모름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국내 업체는 두 개밖에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삼형이 한 35% 정도 된다는 예전 기사는 있었습니다. 삼형의 매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컨덴서가 한 85%, 컨덴서 자재 15%가 되고 대부분 수출입니다. 전방을 통해서 나가는 거를 잡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동사가 장사를 했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적자는 난 적이 없지만 들쭉날쭉하는 듯한 모습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보는 사람이 애초에 많지가 않을 거고 일본계답게 IR도 잘 안 하고 그렇거든요. 그냥 그렇게 슬슬 지내온 거죠. 다만 장사를 하면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금은 지속적으로 쌓여왔습니다. 순현금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재무구조가 2,20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입니다. 시총에 육박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현금 덩어리 회사이고 동사 실질적인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이자 발생 부채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무차입 상태로 적자가 웬만큼 나지 않으면 망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점은 동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 크게 변동이 없고 이익 같은 경우도 증익하는 모습이 없고 들쭉날쭉하는 모습이죠. 영업이익률은 국내 기준 한 4% 정도, 중국 기준 7% 정도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4% 정도 되겠죠. 근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익이 안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봐야 될 텐데, 언뜻 보기에는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 가격이 급증했었는데, 이때 제품값에 전가를 못 시키면서 좀 안 좋아졌다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분기로 뜯어봐도 19년 하반기에 이때 적자가 심지어 났다가 엄청나게 턴어라운드로 해가지고 21년도 1분기 때는 이익률이 무려 9%까지도 났어요. 그러니까 한두 분기 정도는 이 정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콘덴서 가격이 올랐는데 호일 가격이 좀 빠진 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적자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속적인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사의 OPM을 5%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랬기도 하고, 전방 업체가 삼성, LG, 현대 같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어떤 부품 업체들로서 GPM이 되게 높아지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계기로 GPM이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엄청 휘청휘청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런 업체들도 소극적으로 업체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이게 가격을 조금씩 높여보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검찰에서 바로 출동합니다. 삼성이나 LG 쪽에서 찔렀을 수도 있는데, 워낙 일본발 소재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민감하죠. 그래서 가격을 높여가지고 이익률을 높이는 것은 쉽지는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조가 그렇게 애매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삼영이나 사마나 편차 있더라도 궤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나마 사마가 왕년에 좀 부진했던 부분을 일부 만회해가지고 이익이라도 좀 레벨업된 걸로 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이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삼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완전 보유하라고 하면 삼영을 사고 싶겠죠. 다만 과거 궤적을 보면은 삼영전자를 투자한 사람은 재미를 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삼화전기를 투자했던 쪽은 18년도에 뭔가 수익이 많이 났었을 텐데요. 이때 이게 왜 올랐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대략 짐작을 해보자면은 회사가 매출액이 비슷하고 이익이 안 나던 업체가 비슷하게 따라 올라오니까 뭔가 릴레이팅 시켜줘야 된다, 시총 얼추 맞춰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겠죠. 시총이 워낙 쌌기 때문에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는 둘이 좀 비슷하게 움직임이 가는데, 그래도 사마가 좀 작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가볍죠. 밸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익 배수 한 20배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삼영전자 쪽은 현금이 한 2천억쯤 되다 보니까 현금 빼고 생각하면은 절대적으로 싸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씩 회사에 눈이 가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잊을만 하면은 누가 가지고 나오는 거죠. 다만 이걸 마냥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안 나고 이익이 나서 현금을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현금만 쥐고 있지 이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회사의 절대적인 배당 성향은 30%에서 한 40% 정도는 줘요. 그럼 주당 250원, 계속 250원 줄 텐데, 이게 지금 주가가 13,600원이니까 한 2%가 안 되죠. 그러면은 예금 수준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 배당이라도 좀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고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이라도 해주든가 그런 거 아예 없죠. 현금을 쌓아놓은 이유가 사업상 인수합병을 위해서라던가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주주 가치가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성장성이 1점, 수익성 같은 경우 2점, 주주가치 2점, 총점 9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되는 티어2의 회사, 따라서 트레이딩 바이 종목이 될 것이다. 회사의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월등하게 쌉니다. 근데 이익이 딱히 증가하지는 않고 나기는 난다. 그래서 현금을 열심히 쌓긴 쌓았다. 코로나 사태 시작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수년금보다도 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훨씬 쌌으니까 이거 그때 당시 그레이엄 주식이네요. 최저점이 5,800원 정도였거든요. 그때 배당 수익률이 4%까지 나왔어요. 망하지는 않을 회사. 현금보다 싸고 배당이 있고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니까 다시 회복을 했다. 근데 이 이후로는 좀 아리송하죠. 이 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투자 기회는 지나갔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아리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업 이익 레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가져려면은 진짜 전해 컨덴서가 너무 없어서 이익률이 개선된다든가 자동차용이 엄청 나가가지고 근본적인 구조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장이 잘 늘어나면은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주주정책이 개선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나마 있는 재료가 2대 주주가 지분 팔고 나가게 되면은 그걸 얼마에 누가 사가는가에 따라서 재평가되는 정도가 되겠고요. 만약에 일본 케미콘이 사가면은 이후 공개 매수로 이어지든가 이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돼야겠습니다. 근데 또 일본 케미콘이 상하면은 소부장 국산화에 제동 걸렸다 이러면서 노이즈 나오고 이러면은 오히려 삼화전기만 더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까지 다 고려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어렵죠. 현 시점에서 각자가
조사 판단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삼형전자의 케이스가 시사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종종 이런 구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익이 돌아온다면 이내 주가도 돌아온다는 거.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나쁘지 않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야 코로나 때는 다 빠지고 다 올라왔어. 누가 이런 거 사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취향에 따른 의사결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삼형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